인형같이 이쁜 우리 카스는 5살이고 남자아이입니다. 이야, 누가 인형인지 모르겠네요. 인형같이 깜찍한 외모로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집의 귀염둥이 반려견 카스. 강아지들이 싫어한다는 털 손질에도 반항 한 번 없이 얌전하고 착하네요. 야, 깔끔하게 털 단장하고 나니 인물이 더 훤해진 카스. 그나저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녀석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희 집에 온 지 3년째인데 식구들을 저 빼고는 아직도 다 물어요. 예? 아니, 요 귀여운 얼굴로 사람을 문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뛰쳐나온 카스. 바로 아들 보호자가 움직이자 흥분하기 시작한 건데요. 가만히 있는 제작진한테까지 달려듭니다. 가스야. 뭐야 갑자기? 아이고, 시작부터 물린 제작진. 오늘도 순탄하지 않겠는데요? 물렸어요? 아 근데 세게 문지진 않아서 상처는 안 난 거. 얼굴만 웃고 있죠? 되게 작은 애인데 식구들을 저 빼고는 저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계속 물어서.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저기 안 힘들어갖고? 물어서요.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공격적이라니. 에이, 설마 녀석이 무서워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시죠? 제 가족들한테 경계가 엄청 심해요. 아하. 아니, 그래도 아드님보다 작아도 너무 작은 녀석인데 큰 문제가 될까요? 그때 다시 움직였을 뿐인 게 또다시 달려드는 카스. 아이고, 어디 저런 사나운 모습이 숨겨져 있었는지. 형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며 경계하는데요. 결국 아드님 내쫓기듯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카스한테 쫓겨다니다니 형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저한테는 애교도 많고 저한테는 순한데. 형한테 으르렁댈 땐 언제고 엄마한텐 이렇게 귀여운 척이라니. 너 완전 두 얼굴이었구나. 한편 아들은 때 아닌 감금 신세가 돼버렸어요. 엄마 빼앗긴 거 아니에요? 카스한테? 예, 제가 아들인데 지가 아들인 줄 알아요. 목이 많이 메었네요.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더니 엄마의 사랑과 관심은 물론이요,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까지 빼앗긴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엄마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카스. 그런데 잠시 움직였을 뿐인데 녀석 난리가 나네요. 가스야. 조금만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달려오는 카스. 평소엔 작고 귀여운 녀석이지만 잔뜩 흥분해서 달려드니 기세가 여간 사납지 않은데요. 가스야. 가스야. 안 돼. 이건 안 돼. 엄마에게 혼인하고 조금 정신을 차리나 했더니 모두가 방심한 바로 그때 번개처럼 다가와서 뒤에서 공격하는 카스. 너무 비겁하죠? 아유, 꼭 한번 물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런데 이 녀석 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사나워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테레비를 보거나 서서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뭐 베란다에서 뭐 정리하거나 그러면은 누가 오나 안 오나, 누가 뭐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주변에 가면은 이제 또 경계하고 울고. 엄마의 호위무사? 네,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 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모두 공격한다는 건데요. 그 마음이야 기특하다만 가족들에게까지 공격적이니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호위무사답게 한시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카스. 엄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졸졸졸. 잠시도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만큼 지극정성인데요. 엄마,
엄마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해양 쪽에서. 누구라도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는 건 용서하지 않아. 엄마 옆에서 떨어지질 않네요. 네. 집에 하루 종일 얘랑 있으면 저만 계속 따라다녀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입을 막아도 너만 부른단 말이야 잠시 후 산책을 준비하는 카스. 목줄을 할 때도 엄마가 해주니 참 고분고분합니다. 병원을 갔다 와. 일로 와. 엄마가 아닌 형과 함께 나서는데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엄마 껌딱지인데 과연 괜찮을까요? 일로 와. 어쩐 일인지 입구에서부터 꿈쩍도 않는 카스. 안 와요. 엄마 집에 있으면. 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에이, 집에 엄마를 두고 와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니 설마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계단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계단이 무서울 수도 있죠. 다른 길로 산책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안 가요.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아니 이 녀석 일로 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가자. 얼음이에요. 일로 와. 안 가요. 집에 가야 돼요. 뭐라고요? 네. 계단 잘 타요. 결국 산책 포기.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로 직행. 정말 못 말립니다. 혜수야. 벌써 갔다 왔어. 응? 어머니 안 가요. 산책을 안 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줘야지 입지 이거. 응? 이래. 싫어. 안 비킬 거야. 엄마 이거 입고 어디 가려고? 가자. 외출하려는 엄마의 외투를 밟고 안 내어주려는 카스. 이 녀석 정말 눈치 백단입니다. 실패했어. 뺏겼다고. 예이. 뺏겼어. 예이. 가수야. 갔다 올게.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간식을 던져주고서야 겨우 카스를 떼어놓고 나서는 엄마. 그렇게 엄마가 향한 곳은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한 사무실.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엄마의 일터입니다. 야. 일로 와. 그나저나 엄마 없이 녀석은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형이 놀자고 장난을 쳐도 시큰둥. 왠지 풀이 죽은 모습이네요. 딱 이렇게 있어요. 저는 TV 보던가 방에서 자면 얘는 이렇게 문 보이는 데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엄마 언제 오나 하고. 아, 문 쪽 보면서. 네, 항상 문을 봐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이렇게 엄마만 기다린다는 녀석. 정말 측은해 보이네요. 그날 오후 힘없이 보이는 녀석을 데리고 집을 나선 아들 보호자. 그런데 잘 가네요? 네,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러네요. 이거는 안 갔는데? 네. 아까 분명히 안 갔는데. 지금 왜 가는 거예요, 얘가? 엄마 사무실 가는 거 알아요. 이야, 녀석 정말 신통합니다. 한 발짝도 안 움직일 때는 언제고 엄마한테 가는 줄 알고 신나게 앞장서서 가는 카스. 이때 가는 길에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요. 카스가 반가운 모양이네요. 저리 가. 너 따위를 상대할 시간 없어.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가자, 형. 아니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냄새 한 번만 맡았는데.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엄마에게 가는 길. 결국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사무실로 향합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형이 인정할게. 우리 카스 사무실 또 왔어. 집에서 놀지. 응? 카스야.
아이고 엄마 곁에 오니까 그렇게 좋아? 아주 표정이 폈네 폈어.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는 카스. 무슨 일이죠? 나올까? 잘못했어. 무턱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엄마만 좋아하고 이거 엄마한테는 완전히 거시기한데 응? 옆집 사람한테는 맨날 이렇게 오면 계속 짖고만. 왜? 그러니까 내가 얘 오면은 나가는 거야. 저리 피하고. 아 진짜. 강효국 씨 오시면 전문가니까 어? 이 교육 잘 받고 어? 이제 좀 순하게 좀 잘 좀 지내자. 자, 카스 화이팅! 옆집 아저씨가 믿어볼게. 카스 만져주고 싶은데 너무 싸워가지고 못 만지겠어. 간다. 바이바이. 사무실에서까지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녀석. 카스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에게만 집착하게 된 걸까요? 큰애가 키우다가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다 크고 둘 다 이제 아들들이다 보니 얘가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예뻐했어요. 큰아들 용광 씨가 자취하며 키우다 3년 전 군대를 가면서 가족과 살게 됐다는 카스. 특히 엄마는 작고 귀여운 녀석을 애지중지해왔다는데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던 녀석이 언제부턴가 엄마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가족들만 순환입니다. 아이고, 저기 뭐 가만히니까 안 돼요. 잡아. 안 돼. 들어온다니까. 잡으라고. 잡아 빨리. 엄마가 카스를 붙잡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냅다 방으로 주랭랑치는 아빠. 그 뒤를 흥분하며 바짝 쫓아가는 녀석. 집 안에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려 할 때마다 이 난리를 피우니 참 고달프시겠어요. 잠시 후 엄마와 카스도 잘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 방에서 주무시네요. 아이고, 부부가 각방 생활이라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아버님 카스 온 뒤로는 계속 따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따로 자기 잘 수밖에 없죠, 따로요. 근데 부부가 같이 자야죠. 벌써 2명 만들었는데요. 뭐. 근데 왜 같이 못 주무시는 거예요? 움직이면 계속 물라 그러니까. 아, 이제 이따 뭐 밤에 보면 찍어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갔다나 물 먹으러 갈 때 보면 꼭 나와서 방해해요. 자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카스. 이렇게 잡아봐.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엄마 옆을 지나가면 이렇게 물려고 달려드네요. 식구들은 물릴까봐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갈 수가 없다는데요.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 말려야 하는 엄마는 편히 잘 수 없는 카스도 힘들긴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지 가족들은 고민입니다. 물지만 않고 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는 것도 무는 건데 우선 강아지도 행복하게 살려면은 엄마랑만 있으면 행복한데 엄마랑만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잘 따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야 강아지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그럴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엄마 곁에서 엄마만 지키며 가족들을 공격하는 엄마 바라기 카스. 과연 카스는 가족들의 바람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Run. 오늘의 주인공 카스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강훈련사. 네, 아유, 들어오십시오. 추신데.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았는데요?
내려야죠. 아 내려 놓으면 진짜요? 이 정도면은 안 진짜 큰일 네, 근기관장님 아니죠. 군기관장이에요? 우리 작은 동생분이시고 아 이게 내 식구고 강아지까지 다 식구? 네. 형 지금 너무 착한데요? 안 돼요. 훈련사님, 이런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잠시 후 실체를 보게 되실 거예요. 조금 우리 영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 영상 보고 그러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카스의 가장 큰 문제였죠. 가족들이 엄마 곁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사납게 달려들며 공격했던 녀석. 조금만 움직여도 달려드는 통에 가족들은 멀찌감치 있거나 엄마가 잡아줘야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아니 저거는 근데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 있다가 나가는데도 저러는 여기서 거구나. 이제 이 상태에서 앉아있다가 TV 보다가 일어나잖아요. 네, 물 먹으러 가던가 네. 자러 들어가던가 네, 또 화장실 가던가 네. 그러면은 바로 물어요. 화가 단단히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일어나면 저 상태는 지금 제가 방을 밖으로 들어간 상태고 네. 다시 이제 나 나오니까 저 행동이 일상이구나. 네, 일상이에요. 이거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냥. 제가 안 잡으면 못 나와요. 어머니 저 안 말리시는데. 어머니는 저 때 이제 속상하기보다는 뒤꿈치 그러시진 않으시죠? 1초 늦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저 표정 보세요. 나이스 이런 농담이에요. 네, 한번 계속 보자. 아 엄마한테는 저 때도 잘 안기네요. 안기면은 또 딱 멈춰요? 그렇죠. 안기 상태는 멈추죠. 아니 왜냐면 공격성이 심한 애들은 저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안거나 만지거나 들어 올리면은 그 사람한테도 화풀이를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럴 때도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이것도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명확하게 저 행동을 보여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화가 났고 내가 불쾌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화가 나는 것 같은 불쾌한 것 같은 행동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 저렇게 화가 난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누가 말렸을 때 왕 하는 행동이 없거나 또는 지금도 왜냐면 지금 보시면 뒤에 잡았을 때 예측했던 것처럼 안 와 빨리 안 와. 예측했던 것처럼 저렇게 자연스럽게 안기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 저게 고의적인 가상 행동일 수 있어요. 아 일부러 네. 좀 안 하다고 자기한테 그 관심을 이유는, 보여달라. 네, 명확하지는 않으나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봐왔던 공격적인 개들은 대부분 흥분했을 때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카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흥분할 때에도 만류하는 엄마를 공격하기는커녕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얌전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가짜 행동들을 해요. 가끔씩은 나는 강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큰 소리와 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약한 거 분명히 알고 자기가 덩치도 이렇게 작지만 친구한테는 보호자님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이런 짖고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카스의 또 다른 문제. 항상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고 엄마에게 유독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키는 것 같아, 그죠? 네. 누가 올 줄 알고. 둘째 아드님하고 산책 나가. 네네. 집안에 엄마가 있는 엄마가 없을 때는 움직이지도 않던 녀석. 아, 엄마랑 나가니까 또 잘 가네요.
이렇게 엄마밖에 모르다 보니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면 카스의 행동도 달라졌었는데요. 아, 어머니가 출근하셨구나. 봅시다. 저 엄마가 가니까 약간 살가움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얘가 살기요? 살기가 아니라 내가 의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항상. 아, 저 정말 저 기력이 없네요. 엄마가 없으니까. 한참 동안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했는데요. 카스는 어쩌다 이렇게 엄마 바라기가 돼버린 걸까요? 보호자님도 한일령 키우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친구랑 같이 자취해서 친구랑 있었는데 네. 셋이 얘랑 해서 네. 근데 그냥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냥. 친구한테도 되게 나이스했고요. 네. 아니 근데 저 엄마를 만나고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집에 이렇게 합가구나. 약간 저 엄마하고 혹시 우리 아드님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아 그거는 제가 밥을 많이 달라요. 아, 우리 아드님이 좀 달라요? 네.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밥이나 뭐 간식이나 이런 거 줄 때 무조건 귀찮게 그냥 뭐 앉아요 이런 거 네. 계속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여기 와서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약간 엄마는 이렇게 이뻐서 많이 챙겨주는 네, 타입이시구나. 저는 아, 저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퍼주는.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아도 많이 주고, 아, 안고도 좀 있으시고. 예, 많이 안고 다녀요. 작고 귀여운 녀석을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엄마. 그러다 보니 녀석의 응석에 엄마는 한없이 너그러웠는데요. 이러한 엄마의 양육 태도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집어줘야 먹어요 하나씩. 아유. 저 애기 저 이유식 떠먹여 주듯이. 저는 안 먹어요. 계속 이렇게 줘요. 굶기려는데 아, 저걸 저렇게 계속 주세요? 이틀 굶으면 먹는다고 하는데 일 굶기에 먹는다는데. 하다가 안 돼서 또 주고. 아, 어머니가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한 편이시구나. 끝내는 저거 주면은 결국엔 안 먹죠. 첫째 아드님 하고 있을 때 어쩌면은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드님, 첫째 아드님하고 살았을 때에는 분명히 아마 이 친구가 내가 굳이 우리 보호자님을 지킬 필요 없어 라고 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첫째 아드님처럼 어쩌면은 맺고 끊는 게 뚜렷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그런데 간혹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성향도 그럴 수 있고 나의 어떤 뭐 개성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예민하고 또 가딩을 하려고 하는, 보호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조금 유별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너 그거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이구 힘들었어. 그럼 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지금 이 보호자 내가 지키면 되겠어. 이 보호자 내가 지켜야 돼. 우리 보호자님이 줬던 메시지가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강아지한테 이렇게 전달됐을 때에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난 널 좋아해로 전달을 했던 것이 강아지가 들리기로는 너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래 로 잘못 전달이 돼서 엄마 보호자님께서 하는 애정 표현들이 우리 카스를 혼란스럽게 또는 오해하게 만들어요.